선생님, 비타민 B12가 좋다고 그래서 몇 달째 먹고 있는데 도무지 낫질 않아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비타민 B12가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황상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구강자결감과 비타민 B12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진짜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하니까 끝까지 꼭 보시고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요. 선생님, 비타민 B12가 좋다고 그래서 몇 달째 먹고 있는데 도무지 낫질 않아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보면 서로 이 영양제 먹어봤다, 이건 좀 낫는 것 같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실은 몇 달, 몇 년을 먹어도 여전히 똑같은 통증으로 고생 중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 비타민 B12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이건 신경세포의 대사와 재생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조효소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엘린이라고 하는 신경을 감싸는 절연체를 만들 때 필요하고 DNA 합성, 적혈구 생산, 신경 전달 물질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특히 말초신경이나 척수신경의 손상 시 회복 과정에 필수예요. 그래서 비타민 B12가 심각하게 결핍이 생기게 되면 손발이 저리고 혀의 자결감, 빈혈, 기억력 저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혀가 아프기도 하니까 먹으면 낫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비타민 B12가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혈액 검사상 이 수치가 정상이거나 오히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고용량 비타민을 6개월 이상 복용했음에도 증상 변화가 전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흡수 문제 때문일까요? 물론 위축성 위염, 위절제, 위산 억제제를 장기 복용했을 때 비타민 12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경구제 대신 설화제나 주사제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걸 다 적용해도 효과 없는 경우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구강장렬감은 신경의 과민 반응입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많은 경우 이 증상의 중심에는 신경계의 감각 과민화가 있습니다. 즉, 혀나 입안에 실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감각신경 자체가 과도하게 흥분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신경은 단순히 한 가지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신경은 자율신경의 상태, 뇌의 스트레스 반응, 그리고 전신의 순환 상태 등의 영향을 받아서 항진되거나 저하되어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구강장렬감을 오래 앓은 분들을 보면 정말 놀라울 만큼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 감각이 예민하고 감정 기복도 작고, 불면증이 있거나 수면이 얕고 피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어깨와 목 근육이 늘 긴장되어 있고 턱은 꽉 다물거나 무의식적으로 치아에 힘을 주는 습관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율신경의 조절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몸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고 그 영향이 말초 감각신경, 특히 혀에 나타나는 겁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걸 열이 위로 몰리고 순환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 림프의 흐름이 막혀서 감각 자극이 잘 해소되지 못하는 구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질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병의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저는 한의학적인 관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소양이 환자분들, 진료실에서 보면 점막이 건조하고 불면, 불안, 예민함,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빨라서 쉽게 지치는 체질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소양이는 위수열 리열, 병 이름은 어렵지만 결국 열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즉 내부에 열이 많고 체액이 부족하기 쉬운 체질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감신경이 쉽게 항진되고 체온 조절, 신경의 진정작용이 떨어져서 혀나 입안이 타는 듯한 증상이 쉽게 생깁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음어화동, 즉 체액 부족으로 신경이 달아오르는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치료는 보음한다고 하는데요.
즉 체액을 보충해서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몸에 체액을 공급하고 감각신경의 민감도를 낮춰주는 치료죠. 다음으로 태음인 환자분들인데요. 겉은 차분하지만 속에 울체, 막힘이 많은 체질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몸이 무겁고 피로가 쌓이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 특히 얼굴로 열이 잘 몰리고 입안은 건조해지며 스트레스가 쌓이며 화가 속에 쌓여서 뇌신경계가 들끓게 됩니다. 이건 한의학적으로 간수열 리열, 간조열병과 유사한 양상인데요. 이것도 역시 병 이름은 어렵지만 이름 그대로 열이 있다, 건조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즉 간에 열이 몰리고 대사가 막히면서 상부로 열이 올라서 입과 혀, 뇌까지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이런 분들은 해열, 해울이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즉 막힌 흐름을 풀고 열을 내려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모든 구강장열감이 같은 원인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증상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몸의 반응 구조, 즉 신경의 반응성, 체액의 상태, 순환의 정체 이런 문제들로 생기고 자율신경의 밸런스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체액이 부족해서 예민한 신경을 진정시켜야 하고 또 어떤 분은 간의 열과 울체를 풀어서 전신 순환을 회복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비타민 B12 부족으로 설명하는 건 좁은 시각이죠. 그 결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치료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비타민 B12를 먹는 건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아셔야 해요. 구강장열감이 있다는 건 신경이 너무 과민해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순환을 개선하고 몸 전체의 밸런스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치료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건 영양만으로는 안 되고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림프 흐름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턱관절, 경추 등의 척추신경의 안정화가 필요하고요. 감정 조절, 수면 회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질을 구분하는 치료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진짜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건 단지 입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강장열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 건강에 신경 많이 쓰고 몸을 잘 돌보려고 노력해 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잘 낫지 않는다면 증상의 본질이 다르게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한 번쯤 시선을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도 좋지만 그 너머를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더 이상은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전신적인 회복을 도와주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방향을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